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1월 들어서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유가의 움직임에 연동하고 있죠. 그래도 극단적인 리스크 구간은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WTI 2분기 평균 가격이 지금보다 12% 낮은 40.5달러 선 예상했고 올해 평균 47달러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도 55달러 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4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정유주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될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으시겠는데요. 우리 증시 그래도 코스피는 1월 들어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덕분이겠죠. 수급이 좀 따라줘야 이제 21선 탈환했고 61선을 또 탈환하러 갈 텐데요. 수급 주체들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577선 고점을 형성하고 되밀렸는데 상승 추세는 진행 중입니다. 5거래일 만에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장의 모습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내 흐름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1920선을 회복했다는 게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0.24%, 1921.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봉인데요. 최근에 이 양봉 여러 개의 캔들이 상당히 좀 모여있죠. 여기 노란색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막 붙어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의 흐름 최근에 이어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918포인트 정도까지 흐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 장 딱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중 저점이 1918포인트 부근에서 형성이 됐고요. 9시 구간대 1925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현재 매도 물량은요. 675억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나란히 사들이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매수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2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입니다. 업종별 흐름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거의 반반 정도씩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전기전자 쪽입니다. 오랜만에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좋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 가까운 흐름입니다. 음식료, 증권, 섬유, 의복, 유통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도 보시죠. 오늘 가장 낙폭이 큰 쪽이 운수창고 쪽입니다. 어제도 좀 그랬죠. 현재 2% 넘게 밀려나는 흐름, 이어서 통신과 의료정밀, 운송 장비, 철강금속 순인데요. 오늘 장에서 이 운수창고 쪽이 가장 약하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창고 쪽이 낙폭이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좀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쪽이 바로 지배구조 관련주들, 특히나 이 현대차 그룹주였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조금 전 운수 창고업 쪽이 가장 약하다라는 데서 그 힌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나란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비스는 어제장 하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5.81%, 6% 정도의 하락 흐름 나오면서 24만 원권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는 11% 급등을 이뤄냈는데요. 사실 이 급등은 한쪽에만, 이 외국인에만 기댄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도 꺾였습니다. 현재 2%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로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2.5% 정도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또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이 현대차 그룹 내 지배구조 이슈가 다른 그룹주들까지도 좀 확산이 되면서 된소리를 맞은 종목들 있죠.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이 먹구름이 사라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좀 깊었던 종목들입니다. SK CNC, 삼성, SDS, 제일모직 이 종목들 어제 6에서 8% 정도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나란히 반등합니다. 하지만 어제 급락폭에 비해서 오늘 반등 흐름 다소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그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이 바로 LG상사입니다. 오늘장 LG상사뿐만 아니라 LG그룹주 내에 있는 IT 계열사들도 나란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주사 LG는 현재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흐름이 좋은데요. LG디스플레이 3%대 상승, LG상사 6%대 급등입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 쓰기도 했고요. LG전자와 LG이노텍도 3% 안팎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슈가 있는 LG상사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LG상사는요. 일봉 상황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좀 꾸준히 밀려났다가 지금 11월 달에 갑자기 급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바로 범한 판토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 범한 판토스 인수와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주가는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이슈 역시 범한 판토스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오늘장에서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금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을 이뤄내고 있는 건데요. 장중에 32,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양상 띄고 있고 나머지 LG의 그룹주 내의 IT 계열사들도 강한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오후에 좀 간담이 서늘해지시는 것 느끼셨나요? 이 코스닥이 갑자기 좀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행입니다. 오늘장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570선 초반입니다. 상승 탄력 0.33%, 572.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의 분봉 보시면은요, 크게 좀 움직임은 없는 상황. 지금 570선 초반에서의 흐름이 꾸준히 좀 이어지는 양상 띄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은 주요 주체들이 지금 제대로 된 화면을 보고 계신 게 맞아요. 이게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닌데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그만큼 복잡하고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이 수급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15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기관도 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테마를 좀 짚어보자면 바이오 헬스케어 꾸준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장에서 종목군들 보시면은 녹십자 MS가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장에서 현재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녹십자 MS 10%대 급등이고요. 또 메디톡스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3%대 상승 흐름, 그리고 솔고바이오가 6%대 오르고요. 이렇게 이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이런 진단기기 쪽으로 점차 매기가 확산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여러 리포트들 목표 주가 종목별로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많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또 많이 다뤄왔던 종목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좀 있어서 오늘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헬스케어 쪽의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진단 기기 쪽에 헬스케어 쪽에 참 관심이 많은 기업이신데요. 오늘 HMC 투자증권에서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겠다면서 투자 의견 보유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 68,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리포트 나왔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올해 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향후 여러 가지 주가의 중요한 모멘텀들 놓여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는 시각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림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HMC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바로 어제 종가 수준의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PER, PBR 밴드를 보시면 현재 PER 27배, PBR은 4.4배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해외 대형 공급망 확보하는지 여부, 또 실적 성장, 아이센스 주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혈당 측정 시장이 범용화된 데 따른 아이센스의 수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신규 사업과 사업 다각화로 가스 분석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신제품이 상반기에 출시되는데 그 결과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지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준의 PER이 굉장히 높다, PBR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현재 8%까지 급락세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의 리포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에 나온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고령화 시대의 1등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올해 외 내형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올해 예상 PER 23배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센스 혈당 측정 기기와 혈당 스트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림 보시죠. 매출은 전체의 85%가 혈당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아이센스는 저가이면서도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아이센스가 원주 공장 증설을 완료해서 1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익 개선 추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20% 수준의 외형 성장을 회복하고 내형 성장까지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면서 올해 예상 PER은 23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역시 1월 초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KDB 대우증권입니다.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된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송도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또 올해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기대감이 있다. 바이오주의 차선호주로 추천했는데요. 일본 아크레이 납품 제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송도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에 출시되는 신제품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신제품 모두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높고 수익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아이센스의 수익성 개선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가운데 차선호주 제시했네요. 자, 이 밖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연초에 증설 효과가 본격화된다라면서 81,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사실 이런 목표 주가를 봐서도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성장 가능성, 기대감을 모두 주가에 반영한 것이다라는 오늘 이 코멘트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신제품이 과연 주가를 살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지 앞으로 수급과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특징 이어서 보시죠. 네, 바이오 헬스케어 그 가운데서 아이센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관련주 체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바로 이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온라인 쇼핑 하시려다가 실패하신 혹은 포기하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결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매하기 혹은 이 결제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막 팝업창이 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액티브엑스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그때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3월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결제 장애물로 꼽히던 액티브엑스가 3월부터는 없어진다라는 소식.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앞서서 여러 차례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내용인데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 이 두 종목이 가장 장 초반부터 시세를 내던 종목들이었거든요. 현재 한국전자인증이 11%대, 정보인증은 8%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주로 묶이는 라운시큐어와 이니텍이 3에서 7%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요. 현재 이런 매기가 계속해서 좀 확산되면서 다날도 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2% 정도의 상승 흐름, C큐브가 5%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기가 좀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